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시각 6월 10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정확히 지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정규장은 마감되고 지금 NXT장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차트 보신 분들은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걱정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자, 어제 8%라는 윗꼬리가 없는 이런 양봉까지 나와주며 NXT 마감까지 반등하던 주가가 바로 하루 만에 어제 반등분을 다 반납하며 마이너스 8%가 넘게 빠진 이렇게 30만원까지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이 장중에는 저가 29만 5천원대까지 밀리면서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까지 만들었었습니다. 자, 도대체 왜 하루 만에 이런 급락이 나타난 걸까요? 제가 오늘은 이 하락의 진짜 이유와 함께 당장 내일이 이 내마녀의 날인 만큼 현재 세력들의 포지션 상황이 어떻게 잡혀있는지까지 하나씩 다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밤에 이 미증시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야간 선물까지 함께 꺾이면서 우리 삼성전자도 오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 하락이 만들어진 건 맞아요. 자, 오늘 프로그램 매매 한번 보시게 되면 3시쯤까지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며 하락만 만들어주던 그래프가 장 마감에 강력한 매수세가 한번 들어와 주면서 그래프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오늘 하루 순매수 금액은 마이너스 1조 3천억으로 플러스로 전환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외인 창구도 볼까요? 제가 함께 확인해 보면 되면 오늘 JP 모간 창구에서 장 마감까지 2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매도했는데요. 결국에 이 물량을 다 받아낸 거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자, 현재 환율을 보게 되면 월요일 1,550원에서 어제 1,510원대까지 내려왔었던 이 원달러 환율이 간밤에 다시 1,530원대까지 튀어 올랐다가 지금은 1,524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심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여전히 1,500원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건 외인들 입장에선 언제든지 돈을 다시금 빼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 삼성전자 뉴스만 좀 찾아보시면 지금 호재도 많고 그냥 매수하면 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뉴스 한번 바로 보여드리게 되면 얼마 전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150조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자, 우리 삼성전자 단독으로도 영업이익이 88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왜 외인들은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이 6월의 악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있죠. 바로 내일 이 6월 11일 목요일 우리나라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거는 투자자별 포지션 종합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표 한번 보세요. 어제 장 마감 때까지만 해도 행사가가 292.5포인트 이렇게 위에 있었는데 오늘 주가가 폭락하면서 현재 227.5포인트까지 내려오며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무려 65포인트나 수직으로 낙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간의 외인들의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 왼쪽 이 콜옵션의 현재 지수 위치인 227.5포인트 여기 구간에 무려 122억이라는 매수 포지션이 빨간색으로 좀 찍혀있죠. 이 주변에만 보더라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물량의 매수 물량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마감됐던 292.5포인트 이 구간에는 반대로 이렇게 위아래로 수많은 매도 포지션이 잡혀있고요.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세력들이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게 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바닥을 깔아놨고 이 구간 사이에서 아래에서의 매수 포지션과 위에서의 매도 포지션의 동시 수익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자, 내일이 만기일이만큼 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매수 수익을 챙겨야 하는 이 구간 아래로 행사가가 더 내려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 행사가를 내일 조금이라도 더 위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오전장이나 아니면 장 마감 직전에 나타나 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알고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글로벌 이슈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게 솔직히 더 큰데요. 이걸 또 하나씩 말씀드리게 되면 당장 오늘 밤 이 6월 10일 9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번 CPI의 예상치가 무려 4.2%로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다는 건 과거 이 코로나 시절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쳤을 때 고물가 위기가 온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물가가 안 잡혀있고 시장이 다시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발표 시간 때문인데요. 자, 미국에서 오늘 밤에 발표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바로 내일인 이 6월 11일 목요일에 반영되게 되겠죠. 제가 이날이 뭐라고 했죠?
바로 우리나라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즉 내만여의 날입니다. 안 그래도 변동성이 심한 날인데 여기에 미국 고물가 쇼크까지 그대로 겹치게 되면서 변동성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시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로 다음 날인 이 6월 12일에는 스페이스X 상장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 보시면 이번 상장으로 116조 원의 현금을 모은다고 하죠. 실제로 좀 수치를 말씀드리면 외인들은 최근 23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만 74조 원에 가까운 물량을 던졌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ETF 시장에서도 5주 연속으로 약 8,7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스페이스X의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도 주식을 팔아 현금을 챙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잠깐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삼성전자의 전체 수급도 한번 체크해보게 되면 제 외인 창구에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오늘 이 연기금에서 드디어 마이너스 22만 주라는 물량을 매도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많은 물량을 매수해오던 연기금이 드디어 이렇게 물량을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줬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 앞에서 매수만 이어갔던 이유가 뭘까요? 자, 얼마 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기존 14.4%에서 28.8%까지 2배가 늘어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당장의 물량을 매도할 필요가 없어지며 최근 며칠 동안 물량을 오히려 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절대로 안심할 신호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오히려 하락장으로의 타격이 커진다는 거예요. 과거 코로나 시절 2021년도에도 국민연금이 비중 늘린다고 안 팔고 버티다가 이듬해 하락장에서 수익률 마이너스 8%를 찍으며 대참사가 났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락장이 나오게 된 이유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 때문이었는데요. 자, 지금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각해요. 당장 이 6월 18일에는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날 새로 취임하게 된 캐비너시 연준 의장이 금리를 또 결정하게 되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캐비너시 연준 의장은 초강력 매파적 인물입니다. 자, 이날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외인들에겐 지금 계속해서 매도해야 할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날은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즉 미장의 내만여의 날까지 겹쳐 있는 날입니다. 변동성이 안 나타날래 안 나타날 수가 없는 최악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미 외인들은 얼마 전부터 이러한 악재에 더해 기준금리가 1%대로 인상될 거라는 일본의 엔캐리 자금을 갚아야 하는 문제와 당장 이번 주 이 6월 10일 공모가가 135달러로 제시된 한화로 약 3천조 원에 달하는 스페이스X 상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해서 돈을 빼내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외인들의 매도 물량을 그냥 다 계속 받아내면서 일명 광기로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선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차트로 돌아가서 제가 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아까 옵션 이 포지션 보여드린 것처럼 빠르면 내일 오전장, 늦으면 장 마감 직전에서라도 세력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행사가를 올리며 이렇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들어올리는 구간 한번 반드시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에 속아서 이제 다시 올라가나 보다 하고 매수를 좀 서두르지 마세요. 아직 6월에 남은 악재들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악재가 끝나는 시점인 6월 18일 FOMC 금리 발표 이후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시장을 짓누르던 공포가 사라지고 아까 우리가 뉴스에서 확인한 88조 원이라는 이 역대급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때 저점에서 안전하게 잡아나가는 게 우리가 수익을 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가 빠지는 거 보시면서 마음고생 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어제 반등할 때 안심했는데 오늘 또다시 이렇게 크게 하락하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건지 걱정도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큰돈 한번 잃어보고 혼자서 정말 힘들게 버텼던 적이 있어서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주식은 혼자 하면 공포나 환희 때문에 꼭 잘못된 판단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제가 내일 오전장이랑 이 만기 전까지 수급이랑 차트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세력들이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그 타이밍 딱 잡아 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지금 이 상황 한번 이겨내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 두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서 현재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당장 내일 오전장부터 간밤에 있을 미증시의 영향과 아까 살펴보니 매수 포지션의 영향으로 주가의 한 차례 변동성을 또 만들어 주려고 할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삼성전자 매도하고 싶지가 않다. 더 떨어질 테면 떨어져라. 나는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께는 아까 말씀드린 이 6월 18일 FOMC 금리 결정 있죠. 자, 이 이후에 모든 악재가 소멸되는 그 순간 남아있는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이 저점에 대한 매수 타이밍만 따로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할 수 있게 문자 보내실 때 삼성 뒤에 매수라고 적으셔서 삼성 매수 이렇게 4글자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분들은 따로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이 추가적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 삼성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걸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택배는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택배회사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심지어 이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저기로 삼성 이렇게 2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분석한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에 내일 오전장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이 크나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AI 데이터 센터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 중동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 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